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8월 23일 늦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분데스리가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석방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호펜하임입니다. 레버쿠젠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쉬크는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춘 스트라이커로 압박을 버티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텔라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공간을 열어주며 컵백과 뒷공간 침투까지 겸비한 자원입니다. 안드리이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세컨드볼을 장악하며 후방 빌드업 안정성까지 책임집니다. 레버쿠젠은 3백을 기반으로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를 질식시키는 전술이 특징이며 짧은 패스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홈에서는 더욱 높은 템포와 조직적인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경향을 보입니다. 호펜하임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램펄레는 좌측에서 빠른 돌파와 드리블로 공간을 파고들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아 기복이 큽니다. 크라마리치는 전방에서 연계와 슈팅 모두 가능한 베테랑 자원이지만 체력 저하와 순간적인 압박 대응에서 예전만큼의 날카로움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전체적으로 점유율 유지에는 강점이 있으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며 후반부 들어 집중력 저하가 반복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험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버쿠젠은 쉬크의 확실한 타깃 플레이와 텔라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안드리이의 중원 장악을 결합해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여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호펜하임은 공격 루트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크라마리치 의존도가 높아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압박을 받으면 중원 전개가 흔들리며 후반부 집중력 저하까지 겹쳐 경기 흐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앞서 있어 후반부에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 체력,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브레멘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르카르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언제든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또한 니츠는 이 선에서 연계와 전환 속도에 힘을 더하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샤이비는 활동량이 넓은 미드필더로 압박과 전개 모두에서 안정적인 기여를 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가동하며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어 브레멘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브레멘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미드필드에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환 상황에서 단순한 배급에 치중합니다. 은진만은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에 가담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미트는 이 선에서 드리블과 중거리 슛으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압박이 거셀 경우 고립되어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브레멘은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 강한 압박에 취약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노출되며 수비 집중력 붕괴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랑크푸르트는 부르카르트의 마무리와 도안리치의 전환, 샤이비의 압박 조율까지 더해져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와 압박 강도에서 브레멘을 상대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홈 2점까지 더해집니다. 반면 브레멘은 전개가 단조롭고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후반 구간에서 간격 붕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 뒷공간과 중원 압박 탈출 능력 부족은 프랑크푸르트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은 프랑크푸르트가 압박과 템포로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휠러는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어주며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폰은 좌측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세트피스 킥 능력으로 공격의 창의성을 더하고 있으며 중거리 슛 옵션까지 갖춰 득점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정확한 패싱으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볼 연결을 유지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한 전개와 빠른 전환 공격이 강점이며 홈에서의 압박 강도는 상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방 압박과 중원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포메이션은 3-3-2-2이며 무니에는 측면에서의 드리블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균형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TF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는 기복을 보이며 볼 소유권 유지에서도 불안정합니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투쟁심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강한 압박에 쉽게 공을 내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을 노리지만 전환 과정이 느려 빠른 역습 대응에서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후반 체력 저하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수비 간격이 벌어져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의 움직임과 그리포의 크리에이티브한 전개, 에게슈타인의 중원 장악력이 어우러지며 전술적으로 안정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방에서 움직임은 있으나 공격의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중원 연결 과정에서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는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이 틈을 프라이부르크가 빠른 전환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 전환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요소로 작용하며 상대가 쉽게 반격할 여지를 줄일 것입니다. 결국 프라이부르크는 홈 이점과 전술적 응집력, 체력적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심리적 자신감까지 더해져 승리를 완성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방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3,000명이 계시는 분석방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포메이션은 3-6-1이며 1-2치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기점을 마련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있습니다. 스코프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볼을 연결하며 순간적인 전환 패스로 빠른 역습을 주도합니다. 버크는 측면에서 왕성한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의 정확성에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며 완성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니온은 전체적으로 탄탄한 수비 블록과 간결한 전환 플레이에 집중하는 흐름이며 홈에서는 조직적인 압박으로 실점을 억제하는 데 주력합니다. 다만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해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가 잘 풀리지 않는 단점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볼테마드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집중 견제를 받을 경우 고립될 수 있습니다. 르웰링은 빠른 침투와 활동량으로 수비 뒷공간을 위협하지만 슈팅 선택지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틸러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배급과 전환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하며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된 전개를 추구하지만 최전방 마무리 단계에서 결정력이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반 강세를 보이다가 후반 체력 저하로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니온은 탄탄한 수비 블록과 간헐적인 속공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점유율과 전개 능력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날카로운 부족으로 승부를 결정짓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쪽이 주도권을 쥐더라도 마지막 순간 마무리에서 효율이 떨어지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팀 모두 후반 체력 저하로 간격이 벌어질 수 있으나 수비 집중력만큼은 크게 무너지지 않아 실점 억제가 가능합니다. 전술적 균형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힘싸움 끝에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의 불안정과 수비 조직력의 맞대결이 서로의 약점을 상쇄시키는 그림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볼프스부르크입니다. 하이덴하임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지부지바체는 전방에서 힘있는 돌파와 제공권 경합으로 득점 루트를 노리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 고립되기 쉽습니다. 시엔자는 측면에서 활동량이 풍부하고 크로스 시도에 적극적이지만 세밀함 부족으로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도어슈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맡으며 안정적인 볼 배급을 시도하나 전개 속도가 느려질 때 상대 압박에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특히 하이덴하임은 수비 라인이 내려앉을 때 안정감을 보이지만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안정적 블록 운영과 간헐적인 속공에 기대는 흐름이지만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분명합니다. 볼프스부르크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시노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활동 반경은 좁습니다. 스코프 올센은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빠르게 투입하는 패스를 보여주며 세컨드볼 장악에도 기여합니다. 마이르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팀 전반적인 템포가 떨어지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하지만 박스 근처에서 세밀함이 떨어지며 결정력이 흔들리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원정에서는 공세를 이어가도 마무리 부족으로 승부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이덴하임은 압박 강도가 높은 상대를 만나면 전개가 끊기지만 수비 블록을 내리고 역습으로 실마리를 찾으려 합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점유율은 잡아도 결정력 부족이 드러나며 마무리 단계에서 흐름이 무뎌집니다. 양팀 모두 공격의 세밀함 부족과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공통적 약점을 지니고 있어 쉽게 균형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술적 단순화가 겹치며 득점 기회는 제한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오히려 서로의 한계가 맞물리며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